일단 화면 공유부터 하고 이야기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세정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알아보시러 오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어 저도 이러한 세미나들을 통해서 많이 알아봤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또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뉴스킨 세미나에 대해서 들으러 오셨겠지만 사실 뭐 거창한 이야기보다는요. 저는 오늘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 하거든요. 그러려면 제 소개부터 드려야겠죠. 저는 전직이 제약회사에서 8년 정도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초중고등학교 때 학교 내내 장래 희망이 과학자였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라고 하는 꿈을 마음속에 품고요. 대학도 화학과로 가고 결국에는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을 이라고 하는 직업을 얻어낸 어 한마디로 말하면 외골수인 사람이에요. 저는 한 번도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요. 이 길이 내 길이라 생각하고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 끝까지 내 길만 왔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정보들은 듣도 보지도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이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제가 이 선택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드릴까 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한 가지만 알고 다른 정보에는 관심이 없었던 외골수 같은 사람도 뉴스킨 비즈니스 세미나를 통해서 쪼끔씩 생각이 변했었던 것 같거든요. 오늘 뉴스킨 사업을 처음으로 검토하시는 분들께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호기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한테 오늘 너무 영광인 시간일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제가 이 이야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일을 하고 계실 텐데 혹시 우리가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제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사업을요. 20년 지기 가장 친한 절친으로부터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전달을 해준 그 친구는 중고등학교 동창인데 중고등학교 내내 전교 1 등만 했고요.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뭐든지 성격도 너무 좋고 예쁘기까지 해서 왜 이런 친구 한 명쯤 있으면 주변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친구 있죠. 그런 친구가 제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공부를 계속 잘해서 그 어렵다고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부산 교대를 차석으로 입학해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막 들어가서 친구들 사이에서 막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잘 졸업을 하고 임용고시를 잘 한 방에 패스를 해서요. 학교 선생님이 되자마자 저한테 갑자기 뉴스킨 사업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현듯.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아니 나는 하지 않 나는 원래 하고 싶었었던 일을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이 일을 계속할게."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다른 새로운 일을 알아보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한 해, 두 해 지나가고 나니까 학교를 완전히 그만두고 이 일에 올인을 해서 하면서 계속 저한테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궁금은 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길래 이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뭔가 열정적으로 원래 하고 있던 일을 다 내려놓고 하지? 궁금했지만 사실 제가 할 이유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야, 너는 일을 하는 이유가 돈밖에 없어?"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아는 뉴스킨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돈이 아니면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너는 세상에 정말 일을 하는 이유가 많고 네가 하고 있었던 세상의 직업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네가 하고 있었던 초등학교 선생님도 굉장히 사명감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일인데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있고 교육하는 그 사명도 있고 이럴 텐데
"너는 돈 말고는 다른 건 관심이 없어? 너는 일을 하는 모든 목적이 돈이야?" 라고 물어봤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꿈을 품고 그 직업을 선택을 했고, 뭔가 제가 하는 일이 제약회사에서 연구를 했잖아요. 뭐 쥐뿔도 없는데 인류의 어떤 과학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딱 봐도 멋있잖아요. 멋있게 가운을 입고 하루 종일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에게는 일을 하는 이유들이었거든요. 뭐 의사들은 사람을 살리고 법조인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돈 말고 여러 가지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 그런데 제 친구가 선택했었던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생각은 저는 이랬었단 말이에요. '함정과 거짓이 있을 것이다.' 제가 듣기에는 '그래 맞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흔히 말하는 다단계에서 1 등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거는 같아.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가려면 뭔가 함정과 거짓이 있을 거야. 누군가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아니면 사기를 쳐야만 끝까지 갈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20년 가까이를 하고 싶었었던 일이 있었던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건방졌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 뒷면에는, 근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생각했었던 뭔가 '나도 뭔가 좀 더 잘 살고 싶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했었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혹시 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던 나에게 이것 말고 '내가 너무 한 길만 파서 나에게 다른 기회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주 쪼끔 그냥 스치듯이 한번 하긴 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권하는 그 친구의 못 이기는 척하고 이 비즈니스 세미나를 듣게 됐거든요. '혹시 나에게 몰랐었던 엄청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요. 저는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최근에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비즈니스 알아볼 때만 하더라도 강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5 년, 10년 정도만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업으로라도 네트워크 하나는 사이드 잡으로 가지고 간다. 왜냐하면 유통의 흐름이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인 기업 네트워크를 하나 정도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 대신에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을 하면서 투잡으로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강사님들이 정말 많이 했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희 팀 그 세미나에서 초대되시는 분들 보면 SNS를 통해서 "저 이 비즈니스 알아보고 싶어요. 이거 돈 된다면서요. 기회라면서요. 이거 원하는 인생 살 수 있다면서요. 뉴스킨 비즈니스 너무 괜찮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먼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부정적이었던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뭔가 비즈니스를 알아보러 오신다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뭔가 기회가 아닐까.'라고 문을 두드리고 오시는 분들까지도 오늘 저의 이야기가 하나의 확신을 더하는 이야기 혹은 왜곡된 시선이나 편견들을 풀어내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 드리고 싶어요.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안 쓸 이유가 없는 제품력이었어요. 왼쪽에 있는 그 두 장의 사진은 제 피부인데요. 저는 20 살부터 저렇게 좁쌀 여드름을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줌 화면으로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의 좁쌀 여드름이 거의가 아니라 뭐 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 좁쌀 여드름을 거의 8 년, 9 년을 알았어요. 병이니까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걸 없애려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서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피부과를 가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었고, 제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고 난 이후로는요 50% 이상을 제가 피부에 돈을 썼었던 사람이거든요. 안 해본 게 없었어요. 모든 새로 나오는 레이저 시술, 뭐 민간요법, 뭐 블로그나 뭐 마케팅
그 수소문을 통해서 알아차리게 되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이상한 화장품까지 제가 다 써 봤어요. '피부만 좋아진다면 영혼까지 갈아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진짜 뭐 중고차가 아니라 뭐 외제차 한 대 값은 제 얼굴에 투자했었을 거예요. 그래도 저 왼쪽 막 곰보 자국이 있는 저 얼굴 있잖아요. 저게 결혼할 당시에 30살 얼굴이에요. 30살 때. 10 년을 피부에 노력해도 저 모양 저 꼴이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를 통해서 친한 친구를 통해서 대문을 받고 한번 써 보니까 대문을 받자마자 알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다는 것을. 그래서 갈바닉을 매일 했더니 피부가 정말 2달 안에 이렇게 예뻐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팔려 나가고 안 팔려 나가고 내 주변이 쓰고 안 쓰고랑 상관없이 '진짜 이거 안 쓸 이유가 없겠다. 그냥 내가 피부 좋아지기 위해서 화장품으로 좋아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시술과 레이저를 했었는데 그때도 좋아지지 않았었던 이 화장품이 홈케어만으로도 좋아진다면 '내가 진짜 안 쓸 이유가 없겠다.'라고 처음으로 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사진, 오른쪽 사진은요. 이거는 진짜 오래된 사진이 아니라 왼쪽 이 비포 뚱뚱한 이금이 닮은 저 여자는 저예요. 제가 작년에 임신 만삭 때 사진, 제가 작년 2 월에 아기를 낳았는데 임신 만삭 때 30 킬로가 찐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30 킬로가 찌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낳아 보신 여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왜 아기를 낳았는데 배가 그대로죠?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이렇게 좀 약간 늘어나기만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살을 최대치로 인생의 최대치로 찌어 놓은 데다가 아기를 낳았는데도 수유를 하고 몰수를 다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빠지지 않던 이 살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뭔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토록 많이 전달했었던 TRIT라고 하는 제품을 제 몸으로 임상을 직접 했었던 사진이에요. 오른쪽에 바디 프로필은요. 제가 출산하고 150일 만에 찍은 바디 프로필이거든요. 완벽하게 원래 몸으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몸무게는 엇비슷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피부 이 뉴스킨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도 알았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초 지식 때문에 영양제가 좋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건 알았지만 제가 먹어 보고 직접적으로 '아 이거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만약에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지 않더라도 고객이었더라도 '평생 먹겠다.'라고 하는 제품력을 입증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제가 뉴스킨에 너무 마음을 열게 되었었던 이유고요. 두 번째는 좋은 회사라고 하는 점이에요. 좋은 회사라고 하는 건 사실 뭔가 좋은 일을 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착한 기업이 곧 좋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좋은 회사는 미래에 비전까지 있는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저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피부 화장품에 관해서는 진짜 안 써본 제품이 정말 없다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그리고 저는 전공이 화학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제약회사 화학 이게 뭐지 화장품 회사, 연구원 이런 걸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회사부터 큰 회사까지 나름대로 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매출 10억, 20억 밖에 안 되는 회사들도 알고 있었고 큰 회사에 OEM이 들어가는 공장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꽤 화장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처음 제 친구를 통해서 "뉴스킨 알아?"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몰랐거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갈바닉 알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몰랐지만 '그냥 제품이 좋으면 써야지. 진짜 조그마한 회사인가 보다. 그냥 제품력만 가지고 뭔가 마케팅하는 회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던 회사가요. 제가 첫 번째 놀랐었던 건 이거였어요. 이거는 미국의 주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나타낸 지도예요. 알고 계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한국에서도 유명한 회사. 나이키라든가 페덱스, 뭐 HP, 스타벅스, AT&T, 월마트 이런 GM 모터스 이런 회사들이 다 미국의 한 주를 대표하는 아주 큰 회사예요. 그런데 미국의 어떤 큰 주, 유타주라고 하는 이 주를 대표하는 회사가 바로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한 주를 대표하는 큰 회사가 뉴스킨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고 있던 콧구멍만한 화장품 회사와 비교도 안 될 사이즈라는 거죠. 일단 크기가 크다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 삼성이잖아요. 삼성에서 나온 제품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크기가 크다는 건 이미 많은 미국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크기에 큰다는 것에 한 번 놀랐어요. 아마 뉴스킨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었던 분들은 작은 회사,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큰 회사라는 거. 근데 이렇다 큰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크기가 큰 게 첫 번째인데, 그런데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를 저는 몰랐지만 성공적으로 틈새 시장을 발견해서 매년 신제품을 들고 나와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는 안티에이징 업계의 애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 회사에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투자 정보 사이트에 이 회사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게 2011년에 나온 정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세요. 이 회사 너무 괜찮아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었거든요, 지구 반대편에서. 이 패종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듯이 뉴욕 증시라고 하는 주식 시장에서 1년 동안 11 월에 1년 중에 가장 많은 성과를 낸 한 회사를 선정해서 패종식을 울리는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왜 그 졸업식 때 제일 똑똑한 전교회장이 나와 가지고 선서를 하는 것처럼 가장 뭔가 괜찮은 업적을 낸 회사들이 패종식을 울리게 되는데,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요. 2003년, 2009년, 2013년, 2014년, 2018년 이렇게 5번이나 종을 울린 굉장히 비전 있는 투자 정보 사이트에서도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패종식에서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한다는 것은 올해 성과를 낸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가능성 10 년, 20년 이후에 그 미래가 굉장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러한 회사라고 하는 거죠. 왜 이 회사가 이렇게 종을 울리게 됐냐면 이 밑에 베이스가 되는 근간이 바로 이 과학기술 때문인데요. 뉴스킨이라고 하는 득보의 회사였지만 알고 보니 세계 최대의 천연 원료, 생약을 연구하는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이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고요. 미국의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영 유전자 연구센터 합작해서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유전자 나이를 잠그는 세계 최고의 안티에이징 기술을 발명했고, 이 이후로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을 해서 굉장히 많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귀추가 주목이 되었던 회사의 이유가 이 에이즐락 사이언스거든요. 나 유전자 나이를 잠근다고? 세계 최고의 안티에이징 기술? 이거 확실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정말 확실한 정보예요. 왜냐하면 이 사이언스,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사이언스는 2008년에 학회에서 처음 발표가 되었는데 2020년 작년이죠. 작년 7월에 포브스지라고 하는 잡지, 경제를 막 흔드는 부의 지표가 되는 것을 알려주는 이 포브스, 미국에 있는 미국 잡지죠. 경제 잡지에 이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과학 기술이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더 오래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과학 기술을 주목하세요라고. 전 세계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고 점점 더 인구 절벽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질 텐데 이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이 과학 기술은 안티에이징이다. 고령화에 따라서 점점 더 나이는 들지만 젊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노화를 늦추는 제품과 서비스, 이 앞으로 안티에이징 시장이 2025년, 앞으로 5년이 남았죠? 여기까지 5년 안에 6배가 성장하게 될 텐데 이 시장 굉장한 시장이다. 근데 이 시장에 선두를 달리는 혁신을 한 회사가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고,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 에이즐락 과학이다라고 잡지에 나왔어요. 제가 한 얘기는 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다 이제 이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학기술은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발현을 찾아내서 내가 보이기에는 겉으로는 나이 들었지만 속은 굉장히 쌩쌩하고 젊게 만들어지는 기술이 바로 이 에이즈락 과학기술이다. 그래서 뉴스킨 자체에서 이 개발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걸 먹고 바르는 제품들이 되게 많지만 디바이스는 전 세계에서 1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 기사를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과학기술은 핵심이 될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작년 과학기술 포브스지에서 이야기를 해 줬어요. 이 2008 년에 발표된 과학기술인데 이 바이오캐스 에이즈락인데 12 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의 5 년의 시장성이 보장이 됐다는 거죠. 많은 지금 마케팅 회사들이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세대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은 2030 추계 전환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레니얼 세대보다 20 배의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60세 이상의 그 시니어 세대들이 타겟팅한 이 마케팅을 해야만 부가 따라올 거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너무나 이 에이즐락 사이언스가 전 세대를 아울러서 필요한 과학 기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미래가 밝은 회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10년 내내 우려먹는 건 아니고요. 2008년 이 과학 기술을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낸 제품들이 갈바닉이라고 하는 기계를 필두로 해서 매년 에이지락 사이언스를 도입한 신제품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 년에 한 번씩 이 제품이 출시를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업의 기회를 알아보게 되시고 또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항노화 시장이 끝이 아니라 사실 이거에 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5년 뒤까지만 살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의 미래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뉴스키는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5차 산업혁명으로 대두되는 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월드 클래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월드 클래스 사이언스, 월드 클래스 과학 기술을 접목한 그로비브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 합병을 했는데 이 앞서 나가는 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이 그로비브라고 하는 회사에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이 자동화된 기후에 맞춰서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업을 하려고 하면 왜 땅도 필요하고 이 땅에다가 물도 많이 줘야 되고 근데 벌레나 뭐 다른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니까 제초제나 살충제를 엄청 많이 써야 되는데 전통적인 이 농업 방식에 필요한 물, 뭐 자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환경도 많이 오염이 되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농업은 해야 되지만 그런데 지구가 아프잖아요, 요즘. 지구가 아프고 굉장히 더 이상 농사를 지어도 내가 영양소를 다 곡물로부터 영양소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면서 5차 산업혁명인 스마트팜이 나오게 됐는데 이 스마트팜의 장점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살충제, 제초제 이런 것들을 하나 쓰지 않아도 되고 땅 크기가 굉장히 좁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 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층층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축적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식물 아파트인 거죠. 농업 아파트. 같은 평수에 많은 식물을 기를 수 있고 물, 빛, 토양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영양소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양 식물을 키워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그로팟이라고 하는 이 모종판들을 착착착착 쌓는 그로비브의 기술력을 인수합병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아 이거 넥스트 5차 산업혁명 때문인가 보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뉴스킨에서 이 그로비브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합병한 거는요. 끊임없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영양제 그리고 좋은 화장품 원료를 쓰기 위함도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요. 이 CEA라고 하는 농법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반적인 전통적인 농업은 너무 많은 공해를 일으킨다는 거죠. 토양도 더럽게 만들고 그래서 이 기술은 사실은 지속 가능성의 사업의 일환이에요. 너무나 지구는 아파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구를 평생 우리 미래에까지 쓰게 되려면 지금부터는 지구를 아끼고 이걸 써야 합니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 바로 지속 가능성 캠페인인데 작년 2020 년에요. 뉴스킨이요.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상을 받았어요. 앞서 나가는 인텔리전트 그룹으로 지속 가능성 기업의 상을 받은 회사가 바로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이
어느 날 아침에 이 "환경 보호를 합시다. 지속 가능성의 개발을 해야 합니다. 지구가 아픕니다." 이것들을 뭐 유행처럼 다른 막 필환경 이런 얘기들 때문에 유행처럼 갑자기 시작한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뉴스키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줄이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이런 일들을, 그리고 건물마저 친환경 건물로 인증을 하는 등등, 단순히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개발하는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뉴스키엔의 목적이 자연과 함께 살고 좀 더 좋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아시죠? 지금 뭐 PLA라고 하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이 플라스틱이 굉장히 빨대랑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뉴스키는 처음부터 이 옛날 용기를 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 그 구리구리한 튜브는 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튜브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속 가능성의 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모자라 더 나아가서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황무지를 숲으로 만드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뉴스킨의 지금 코리아에서는요. 강원도를 희망의 숲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정해서 숲으로 만들고 있어요. 왜 이걸 하고 있냐면요. 멸종 위기 식물을 보호하고 희귀 식물을 살리고 식용 식물을 더 많이 재배하고 그냥 땅에서 자라는 약용식물을 그냥 생으로 우리가 키워낼 수 없을까라는 마음 때문이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국에서 힐링 공간이 되기까지 하니까 "우리 그냥 맑고 생기 넘치는 이 숲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니깐요, 그냥 기업이. 내가 알고 있었던 그냥 돈만 많이 벌게 해 주는 일이 목적이었을 것 같은 다단계 회사에서 그게 아니라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생각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회사 아닌가요? 근데 이 회사가 이런 일들을 하는 데는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이 회사는 처음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 기회,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너무 좋은 회사죠. 이윤이 목표인 그냥 사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는 회사라고 하니 너무너무 좋은 기업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너무 좋은 제품력 뒤에 너무 좋은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진짜 좋은 회사의 기업 문화와 기업 가치에 반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외골수적인 성향, '내가 이 일이 아니면 안 돼.'라고 했었던 제약회사 연구원이라고 하는 일을 그만두고 이 뉴스킨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되진 않지 않을까요? 좋은 회사에서 좋은 제품이 나오면 평생 제가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주는, 아까 얘기했죠, 훌륭한 사업 기회 때문에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유는 기회 때문이에요. 기회를 이야기하려면 저는 이 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이 표는 지금 굉장히 다시 역주행을 하고 있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캐시 플로우, 현금 흐름 4분면이라고 하는 표로 나타냈는데요. 이 전 세계에는 4가지 직업군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 4가지 직업군 안에서 돈이 흘러간다는 것을 이 책을 썼는데, 사실 이 책이 처음에 1998 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20 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도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많은 유튜버들이 "이 책 진짜 대단하다. 20 년이 지났는데 이게 진리라고." 하면서 막 후기를 올린 유튜브 리뷰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책에서도 지금 20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 말고 지금까지 계속 많은 사람들이 찾는 스테디셀러로 꽂혀 있는 책이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혹시 계시면 꼭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짧게 요약을 해 드릴게요, 흐름상.
전 세계에는 5만 가지 직업이 있는데 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대요. 근데 이 네 가지를 또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이 왼쪽 사분면 두 가지, 봉급생활자, 자영업자는 한 분면, 그리고 사업가, 투자가를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묶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왼쪽 사분면과 오른쪽 사분면으로 묶는 그 기준이 뭐냐면요. 이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어 크게 분류를 하면 95%의 사람들이 이 속에 속해져 있고요.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5%의 돈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100명을 생각해 봤을 때 봉급받는 월급쟁이 아니면 스스로 문을 열고 닫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100명 중에 5명이 여기 사업가나 투자가 안에 속해져 있어요. 여기에는 5%의 사람들이 속해져 있고 95%의 돈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분면으로 나누는 그 기준은요. 사람들이 많다 작다가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때문이에요. 아니 돈을 버는 방식 때문이에요. 돈을 버는 방식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 왼쪽 사분면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시간이 곧 돈인 사람이거든요. 시급 혹은 월급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시간이 곧 나의 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24시간 내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려고 해도 이 하루에 24시간 한정된 돈만 벌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5%라고 하는 돈밖에 가지고 갈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노동소득이라고 하는 돈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직접 일을 하지 않고요. 나를 대신해 일을 할 수 있는, 나를 대신해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간, 24시간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돈은 무한대로 이 사람들은 벌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제일 많이 얘기했었던 이 얘기가 있는데 돈은 땀을 흘려서 벌어야 돼. 노동을 해서 벌어야 돼. 그런 돈이 가치 있는 돈이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불로소득은 안 좋은 돈이라고 했었던 그 불로소득이 사실 이 시스템 소득에 속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불로소득은 사실 정확하게 그 뜻은요.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이란 뜻이지 나쁜 소득이 아니에요. 노동소득과 반대되는 개념일 뿐이거든요. 지금 아마 그 사업 설명을 SNS를 통해서 들으려고 오셨던 분들은 뉴스킨 비즈니스가 불로소득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아마 들으러 오셨기 때문에 사실 이미 이것에 대한 편견들은 많이들 내려놓은 상태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을 버는 방식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왼쪽 사분면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른쪽 분면의 일을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정해지는 건 사실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아니라 내가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벌 수 있는 소득이 달라진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근데 사람들이요. 왼쪽 사분면에 있는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이 따박따박 내가 8시간 일하고 주에 40시간 일하고 한 달 일하면 들어오는 따박따박 그 월급이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들 겪으셨을 거예요. 내가 안정적이라고 했던 이 소득이 회사가 건재했을 때, 내가 회사를 다닐 수 있을 때 혹은 내가 영업을 할 수 있을 때만 안정적인 소득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주변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최근에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안정적이라고 했었던 이 마음이 사실은 환경이나 시대나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은 가장 불안정한 소득이 이 노동소득 분면에 있습니다.
불안정해 보이고 리스크가 많아 보이는 이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분들은요. 사실은요. 굉장히 안정적인 소득밖에 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어 왼쪽에 있는 이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안정적으로 내가 소득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어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시간이 없거든요, 저처럼. 저는 사실 다른 공부를 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 나머지 시간을 '대학원을 다녀 볼까?' 혹은 뭔가 쪼끔 더 그 고가의 역량을 받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밤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진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전화 영어를 막 공부를 한다거나 막 저의 인생을 쪼끔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하고 제 그 시급을 올리고 제 월급을 올리는 이 일 말고 그 나머지에 대한 공부들은 하나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렇게 하면요. 제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받아서 일정 부분 소득을 저금하고 그게 쌓여서 어느 정도 내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언젠가는 나를 위해 돈을 대신 벌어 줄 건물도 사고 그러면 '내 노후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따박따박 연금도 나오고 할 거야.'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내가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에요. 돈을 벌 시간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나의 시스템이 유지가 돼야 되고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계속해서 사회에 맞게 이 시대에 맞게 돌아가려면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돈은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부가 어느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쿠팡 그 손정희 회장이 그 과거에 지금 쿠팡이 주식으로 대박이 났지만 2015 년에 3조 정도 투자를 하고 나서 어 마 계속 마이너스 작년까지 사실 지금도 마이너스예요. 그 순이익으로 따지면. 근데 이 마이너스가 나는 이 회사에다가 미래의 그 안목이 없었다면 통찰력이 없었다면 3 조나 되는 돈을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내 돈이 100억 둘이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할 때도 이 개미 투자자들은 벌벌벌 떠는데 1 조, 2 조, 3조 전 재산이 될지도 모르는 돈을 투자하면서 공부하지 않았을까요? 더 많은 그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오른쪽에 있는 분면에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정말 많은 내 시간을 여기에 쏟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이 되었을 때 손정희 회장이 3 조를 투자해서 20 조의 수익을 날 수 있는 엄청난 뭐 진짜 몇 배 뛰기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 사분면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의 비밀은요.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었던 저는 안정적으로 돈을 받아야 된다는 이 말로 "다른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없어. 난 다른 걸 알아볼 수 있는 여유는 없어."라고 하면서 계속 다른 것들을 튕겨냈기 때문에 제가 외골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전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쳇바퀴 도는 삶밖에 살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어 그러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불로소득 버는 방법을 그럼 이 책에서 또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책에서 봤던 내용들을 또다시 한번 공유를 해 볼게요. 지금은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책들이 이거 지금 근로소득으로 될 일이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닌데 불로소득 필요해요. 당신만의 주체적인 돈이 필요해요. 패시브 인컴이 필요해요라고 하면서 그 예시들을 이렇게 막막막 적어 놨었어요. 스타트업,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잘 차려진 스타트업을 매수를 하거나 돈을 많이 주고 지금 뭐 카카오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이죠. 스타트업을 창업한 이 카카오에서 그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을 매수하고 또 혹은 내가 돈이 좀 있다면 주식을 지금 막 주식 투자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또는 '부동산을 하면 괜찮을 수도 있다.'
아니면 어딘가에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를 만들면 된다. 혹은 뭐 곡을 쓰거나 뭐 책을 내거나 하는 지식재산권을 만들거나, 사실 유튜브로 뭔가 유튜버가 되는 것도 지식재산권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요. 혹은 수수료를 받는 방법이래요.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석유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가스를 설치해 주거나 수도를 연결해 주거나 도로 사용료를 받는 법도 이 패시브 인컴을 받는 방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미 뭐 도로공사, 공사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지만 외국에서는 이게 다 민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도 다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방법이에요라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해 줬지만, 이 모든 방법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똑똑해야 하거나 잘났어야 하거나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방법이 기요사키, 아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를 해 줬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본 없어도 똑똑하지 않아도 학력이 없어도 혈연이 없어도 지연이 없어도 누구나 여기 안에서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교육 안에서 배우기만 하면 이 안에서 불로소득, 패시브 인컴을 만들 수 있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공부밖에 안 했다 하기에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겠죠. 공부밖에 안 했으면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평범하고 뭐 얼굴이 너무 예뻐서 연예인처럼 한 번에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마케팅이나 돈 냄새를 잘 맡아서 어디가 괜찮은 부지인지 뭐 돈을 투자하거나 땅을 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나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나서. 바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한 가지가 뉴스킨이고, 뉴스킨이 앞서 내가 제품도 써 보고 회사도 내가 검토해 보니 너무 괜찮은 회사니까, 이 회사가 나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니까 '이걸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알아보고 났더니 진짜로 이 뉴스킨이요,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방법이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패시브 인컴이더라는 거죠. 제가 정말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제일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놀랐었던 이유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되어서 그렇게 긴 가방끈을 가지고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일을 한다고? 라고 생각했거든요.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건 뉴스킨 영업이라고 생각했고, 뉴스킨 영업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이 아니라 그것을 팔려나가게 되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일이 바로 뉴스킨 사업이라고 하는 걸 저는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뉴스킨으로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방법까지 또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거잖아요.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는요, 먹고 바르면 됩니다. 임상을 잘 내서요. 두 번째는 내 임상과 경험을 공유하시기만 하면 돼요. 내 지인이나 아니면 내 지인들이 막 연결돼 있는 SNS, 모르는 사람들이 연결돼 있는 SNS에 이 임상과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해도 뉴스킨으로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뒤에서 얘기를 해 볼게요. 이런 일이기 때문에요, 내가 그냥 먹고 바르는 내 주변에 가장 인접한, 그리고 매번 계속 재구매가 되는 이런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 직접, 그리고 내가 코로나가 와도 안 씻고 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직접 판매 회사, 뉴스킨 회사가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다. 근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포브스지의 잡지 인터뷰가 작년에 또 있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좋은 제품을 먹고 바르고 마시는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기회가 있더라.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좋은 제품을 먹고 발라서 아무 때나 회사를 출근하지 않아도 우리 집 안에서도 마케팅만 온라인으로 잘 했더니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됐고, 나를 통해서 유통이 일어나기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새로운 경제더라. 이것을 우리는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빠르게 시대가 변화해서 사실 우리가 긱 이코노미라고 하면 뉴스킨 말고도 많이 알고 있죠. 쿠팡 파트너스라든지 뭐 마켓컬리라고 하는 그런 데서도 이런 긱 경제들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사실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 동생이 쿠팡에 다니거든요. 거기에 한 명 빼고 150 명이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런 정도로 요즘은 새로 나오는 플랫폼 기업들은 다 비정규직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에 딱 맞게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몇 개의 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소득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 뉴스킨 비즈니스다. 그래서 미국이 완전 셧다운되고 완전히 아무도 통행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50개 전 50개 국가,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이 비즈니스가 떠들썩하게 너무 괜찮은 일이라고 하는 게 유명해지면서 소셜로 타고 나가서 이 비즈니스와 제품들이 팔려 나가고 있다. 전례 없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진짜 디지털 퍼스트 모델로 성장하고 있으니 뉴스킨은 진짜 괜찮으니까 알아보세요라고 하는 것을 포브스 잡지에서도 얘기한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뉴스킨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는요. 뉴스킨에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모두 한 푼도 내지 않고 쇼핑몰을 개설해 줍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요. 이건 제 쇼핑몰이에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요. 이 도메인 LUMI 룸이라고 하는 이 도메인을 집어넣고 오케이 버튼 누른 거 말고는 제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뉴스킨 회사에서는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고요. 이 홈페이지 안에서 팔려나가는 모든 그 매출의 일부를 너한테 커미션으로 떼줄 테니까 자유롭게 홍보해봐라고 하는 거죠. 저한테 재고를 준 것도 아니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주고 새로운 정보를 무료로 다 업데이트를 해주는 이 쇼핑몰을요. 무료로 개설을 해줘요. 어플까지 다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뉴스킨 제품을 쓰고 피부가 좋아졌으니까 너무 좋아진 이 뉴스킨 제품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 씨한테. 최근에 제 친구가 실제로 인스타를 보고 제 피부가, 제 대학 동창이 오랜만에 제 인스타랑 연결이 돼서 "네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었냐."고 물어보고, 제가 루미스파를 쓰는 걸 보고 "나도 그거 써 볼래."라고 하면서 루미스파를 구매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저를 통해서 제 친구가 구매를 했더니 저는 25,000원이라고 하는 캐시백을 받게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제 친구 A, B, C에게 제가 전달을 하면 할수록 25,000원이라고 하는, 그냥 내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냥 수수료로 25,000원 받는 거. 요즘 사실 인스타를 통해서 공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당연히 내가 홍보했으니까 돈을 받는 게 너무 익숙한 세대들이잖아요. 그런데 뉴스킨에서 주는 기회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내가 1 명, 2명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친구가 루미스파를 구매를 하고 나서요. 그다음 달이 돼서 "와, 피부 진짜 부들부들해지더라. 나 이거 계속 꾸준히 쓰려고. 계속 이거 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쓰면 돼?" 라고 물어봐서 "네 어플을 깔아서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정기 구매를 걸면 돼."라고 하고, 제 친구의 핸드폰에 뉴스킨 오세정 쇼핑몰이 박힌 어플을 깔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제품을 재구매할 때마다 제 쇼핑몰을 통해서 제품이 재구매되는 거기 때문에 저에게 캐시백이 들어오겠죠. 제가 이 행위를 많이도 필요 없어 15 명에서 30 명만 하게 되면요. 아까 전달했었던 그 캐시백이 어느 정도 되냐면 6% 거든요. 내가 직접 전달하면 6%의 캐시백을 받는 그거를 포함해서요. 추가로 15 명에서 30 명의 고객을 확보하기만 하면 나는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았는데, 그냥 이 쉐어링 수당 6% 말고 "너는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점포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맞먹는 온라인 점포를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너는 온라인 대리점 자격이 있어."라고 해서 대리점 수당까지 추가로 준다는 거죠. 이 소득이 5%에서 40% 정도까지 돼요. 굉장히 많은 소득이죠. 내가 돈 한 푼 내지 않았고 쇼핑몰을 내는데 돈을 내지 않았고 재고를 관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피부가 좋아진 걸 누군가한테 공유만 했는데
46% 도합 46%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너무 괜찮은 기회잖아요. 제 친구가 저한테 전달했던 것처럼 "야 이거 얼굴만 예뻐지기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어볼 거고 그리고 SNS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만 하면 막 문의가 와서 이 피부에 관심이 나랑 비슷한 피부에 고민이 있었던 사람들이 막 문의 오고 나처럼 이금이었다가 날씬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막 문의 오고 그러면 돈이 되는 일이니까 너도 같이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절로 나올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그렇게 내 친구한테 똑같이 뉴스킨 땡땡땡, 뉴스킨 너 뭐 지금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름으로 예를 들면 뉴스킨 조미라가 되는 뉴스킨 조미라 쇼핑몰이 되는 걸 내가 알려줄게. 내가 했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네가 이 남자분이네요. 이 조미라 님이라고 치고 이 남자분이 여자분이라고 칠게요. 뉴스킨 조미라가 그냥 화장품만 쓰지 말고 나처럼 피부 좋아진 걸 적극적으로 어떻게 홍보하면 되는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도 같이 하자. 라고 얘기해서 이 친구를 똑같이 대리점 15명에서 30명의 소비자를 가진 대리점으로 만들기만 하면요. 뉴스킨 회사에서는 무점포 대리점을 하나 더 배출한 거잖아요. 그런데 손 안 대고 코 풀었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잖아요, 뉴스킨은. 제품을 제공하고 쇼핑몰을 제공한 누구한테나 다 하는 거였는데 대리점을 오픈한 건 제가 한 일이니까 너는 나 대신에 일을 했으니까 너는 권한이 있어. 5%의 로열티를 받아가라."라고 해서 아까 46%의 제품을 전달한 금액 말고 쇼핑몰을 하나 내줄 때마다 그 쇼핑몰에 5%의 로열티를 저한테 주는 일이 이 일인 거예요. 지금까지 한 일 중에 돈을 들인 일이 있다 없다? 저는 원래 화장품을 쓰고 있었고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10 원의 투자 비용이 없이 저는 추가로 수익을 벌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제품을 전해 나가고 그리고 이 대리점을 확장해 나갈 때마다 저에게 대리점 로열티가 점점점 커지는 일이고 이게 단순히 그냥 이걸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거 진짜 괜찮은 일인데 같이 알아보지 않겠어요?" 제품 홍보하듯이 비즈니스까지 SNS를 통해서 홍보하면 어떻게 되죠? 제품 홍보하고 사업 홍보하고 이 모든 것들을 SNS, 내 지인들 모든 그 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요. 나를 통해서 쇼핑몰이 전달되어져 가고 나를 통해서 쇼핑몰을 통해서 제품이 전달되어 가는 나는 제품을 홍보하고 그냥 예뻐진 것밖에 없는데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내 친구가 제의를 쓰고 매달 내 친구의 소비자들이 계속 제품을 쓸 테니까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아까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는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처음에만 이 잘 만들어 놓은 세팅만 해 놓고 나면 그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를 통해서 전달된 그 제품들이 나에게 돈을 벌어 주는 일이 이 일이라는 거죠. 너무 합리적인 비즈니스죠. 너무 합리적인 플랫폼 사업이 지금 SNS라고 하는 플랫폼 위에다가 뉴스킨 쇼핑몰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하나 더 얹어서 할 수 있는 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거든요.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사분면 있죠. 이 사분면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들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고 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일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몰랐지만 점점점 이 사업을 하면서 깨달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일정 시간 내 소비자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무점포 대리점을 확장시키는 이 일정 시간만 노력해 놓으면 대리점이 대리점을 확장하고 소비자가 소비자를 더 확장시키는 확장성 있게 소득을 더 벌 수 있고 지속적으로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팔려 나갈 거라 이 일은요. 일정 시간만 노력해 놓으면 돈과 시간을 동시에 버는 일이 바로 이 뉴스킨 사업이었던 거죠. 이게 기똥차게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30년 전부터 똑같은 비즈니스 방식이었는데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SNS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너 뉴스킨 비즈니스 해? 나도 알아볼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인디펜던트 워커,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 적합한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먼저 알아보는 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35년 전부터 이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 줄곧 이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나온 이후로부터 끊임없는 발전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 회사가 발전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너무 시대적 타이밍,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즈니스를 한다면 처음 35년 전에 하셨던 분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유롭게 젊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이곳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비즈니스 뉴스킨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저의 삶의 목적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 혹시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그려 놓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실까요? 저는 '제약회사 연구원이 되겠어.'라고 하는 목표는 거의 20년 가까이 마음속에 품어 놨었던 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 '어떤 인생을 살겠지.'라고 하는 꿈을, 그 삶의 모습을 그려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 놓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데 굉장히 바빠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했었던 일이거든요, 제약회사 연구원. 되고 나서도 너무 좋아했어요. 사실 12 시간 일하는 거, 주말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 별로 어 부대끼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했던 일이니까. 어릴 적 꿈이었고, 그냥 점점점 싫었었던 건 뭐냐면, 이 일이 싫어졌었던 게 아니라, 이 제일 왼쪽 사진은 신입사원 때 사진이고요. 딱 봐도 어리죠. 24 살. 점점 얼굴 좀 보세요. 화장도 안 하고 머리는 질끈 묶고. 제가 이거 그 모든 제약회사 연구실은 그 공단 안에 있는데, 저는 커리어 우먼을 꿈꿨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과 함께 통근 버스를 타고, 그 화장해 봐야 의미 없고 머리를 감아 봐야 의미 없기 때문에 점점 좀 추레하게 회사를 출근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어느 순간 얼굴을 보게 됐는, 거울을 딱 보니까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라고 하는 30 살을 맞이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했었던 일이고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9 시에 출근을 해서 6 시에 퇴근하고 주 5 일만 근무를 하면 내 월급은 얼마가 되지? 내 월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지? 일하고 남는 저녁 시간 몇 시간이나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은 뭘까? 휴일이 언제지? 황금 연휴는 언제지? 오늘은 몇 시에 퇴근할까? 이사님은 언제 퇴근하시지? 출퇴근이 편한 집에 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디에 살아야 가장 출퇴근이 편할까? 점심시간 1 시간에 나가 가지고 진짜 맛있는 걸 뭘 먹을 수 있을까? 남들처럼 브런치를 좀 먹어 볼 수 있을까? 샌드위치 연휴에 남들보다 좀 빨리 연차를 써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볼 수 있을까? '아 우리 회사 복지는 왜 이런 거야. 우리 회사 복지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저 계속 24 시간 동안 12 시간을 이곳에 있고 12 시간을 잠을 잤는데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살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 안에서 제 모든 것들을 맞춰 넣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는 게 당연한지 알고 살았었거든요. 내가 이번 달에 필요한 게 있으면 잔업을 더 해야 되고 야근을 더 해야 되고요. 내가 이번 달에 귀찮아서 친구들이랑 노느라 일을 좀 덜 하면 다음 달 월급은 당연히 작아야 됐던 게 당연한 일이었었던 삶이었다는 거죠. 저는 제 친구한테 "네가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이 전부야?"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 보니 돈을 벌기 위해서 제 모든 24 시간을 버티기 하면서 저는 살고 있었더라고요. 회사를 들어간 이후로요.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돈을 버는 이유 말고는 회사를 나가는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되어 버렸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젊은 시간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햇살이 짱짱 내리쬐는 그 창가 아래, 그 바로 앞에 있는 화분보다 더 햇빛을 못 보면서
나 창가에서 햇빛 보면서 테라스에서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그거 이사님 눈치 보면서 가야 되고 주말에는 핫플에 한번 가 보려고 하면 사람이 드글드글한 곳에서 앉을 자리도 없는 곳에 내가 그곳에 가야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빡세게 일하고 친구들이랑 빡세게 노는 그 삶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일을 하는 시간은 당연히 일을 해야 하고 내가 낮 시간에 뭐 내 24시간 모두를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주중에 못한 거를 주말에 하려고 하면 사실 월요일 출근하는 게 걱정돼서 마음대로 놀지도 못했었던 그 삶을 살면서요. 뒤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돈 때문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전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설정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나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삶이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원하는 삶이 분명하신가요? 원하는 삶이 분명하시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이룰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화장품 판매, 건강식품 판매처럼 보이는 이 일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게 제 일상이에요. 사실 진짜 평범한 하루하루거든요. 누군가 다단계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요. 어 제가 살고 있는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제가 타고 있는 차, 제가 어디에 사는지, 얼마를 버는지 이것들만 궁금해해요. 저는 사실 제가 타고 있는 차, 제가 사고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건 뭐냐면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밥을 먹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특별한 날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이룰 수 있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게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삶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분들은 저에게 비즈니스를 전달해 주는 스폰서, 이 일에서는 먼저 저보다 사업을 하시고 저에게 이 비즈니스를 알려주신 사람들을 스폰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이세요. 이분들의 특징은요. 특별할 것 없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전직이. 그냥 평범한 주부였거나 아니면 학원 선생님, 그냥 회사원, 여기 학교 선생님도 계셨고 PT 트레이너, 그냥 평범한 아줌마 이런 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배워서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어서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멋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본인의 인생을 다 성공시켜 놓고 그 남는 시간과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자유한 그 시간들을 어 평범한 나도 이렇게 성공했으니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사랑을 주고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이 삶이야말로 너무나 가치 있는 삶처럼 저는 보였고 '이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내 삶이 그냥 나 하나 먹고 잘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이 나도 살고 싶다라고 선택했고 점점 더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이 저는 이 비즈니스를 선택한 가장 행복한 일이고 너무 좋은 이유고 이 비즈니스를 가장 크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거든요. 어 제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책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트렌드를 앞서 나가고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저는 앞서 그분들과 비슷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24시간 동안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1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5년 뒤에 내 인생은 얼마나 더 영향력 있게 달라져 있을까? 오늘 하루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지? 나의 사랑하는 파트너들을 위해서, 내 식구 같은 파트너들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도울까? 내 인생이 끝날 때 '가치롭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무엇을 좀 더 해야 할까?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떤 걸 해야 가장 행복할까?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돈이나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일이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비즈니스를 선택했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 혹은 비즈니스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완전 본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선택해 보셔도 좋겠다고 제안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뭐 간 많은 나라들인데 여행을 보내준 나라들이거든요. 회사에서 보내준 그 출장 사진들을 보면 다 비행기 사진이나 호텔 사진만 있지 이렇게 즐겁게 누군가와 함께한 사진들은 잘 없잖아요. 물론 다 코로나 전이긴 하지만 너무 재밌고 즐겁게 행복하게 이 비즈니스를 하고 또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어낸 여행들을 했거든요. 처음에는요. 저는 이 끝이 있는 노동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만 일하면 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은요. 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 사업을 하는 이 삶이 너무 좋아서 못 그만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 년에 수백 달러를 버는 사람들은요 절대 은퇴하지 않는대요. 돈을 조금밖에 못 버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돈을 버니까 은퇴 계획을 세운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워라벨이라고 그 "매일매일 부자로 산다."라고 하는 책을 쓴 니칼릭 씨가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완벽한 워라밸을 살 수 있는 일, 생계를 넘어서 진짜 내가 원하는 반짝반짝 젊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선택을 했고요. 제가 앞서서 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어도 괜찮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 모든 것들을 걸고 부부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 글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술에 취한 한 남자가 가로등 앞에서 무릎과 손을 땅으로 짚은 채 무엇인가를 막 찾고 있대요. 경찰관이 나타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술에 취한 사내가 혀꼬부라진 소리로 말했어요. "열쇠를 찾고 있어." "어디다 떨어뜨렸는데요?" 사내가 얘기했어요. "저쪽이요." 사내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을 가르쳐면서 얘기를 했어요. 경찰관은 머리를 긁적이면서 다시 물었죠. "저기 떨어뜨렸는데 왜 여기서 찾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술 취한 사내가 "여기가 저기보다 더 밝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어 내가 삶이 두려워지고 힘겨워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고 싶지만 내가 있는 곳 편한 곳에서만 계속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해결책이 놓여 있는 어둡고 불편한 장소로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해요. 처음은 누구나 두렵고 누구나 무서울 수가 있어요. 답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계속 그곳에서 뭔가 열쇠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이라도 '이곳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모른 척하지 않고 용감하게 용기 있게 이 비즈니스를 조금씩 알아보시고,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자고 손을 내민 스폰서에게 그냥 "나 이 비즈니스 제대로 해볼 테니까 알려주세요."라고 손 내밀면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알려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이 다 여기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한 발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완벽한 자유를 위해서 제 인생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들어 주신 여러분들께도 좋은 선택의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